보시면 이 이미지는 로지텍 무선 마우스고요. 이거는 M350 모델인 것 같대요. 자, 한번 보면은 M240이거든요. 일단 틀렸습니다. 자, 제가 두 개를 요청을 했는데 GPT는 아직 안 나오고요. 그 사이에 제미나이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제미나이 그리고 챗GPT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제미나이가 훨씬 좋다, 나는 챗GPT가 훨씬 좋다,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GPT가 좋고 어떨 때는 제미나이가 좋고 이게 조금씩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한 6가지 정도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똑같은 질문지를 주고요. GPT랑 제미나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각각 강점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카테고리는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 혹은 인간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 혹은 어떤 최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이미지를 어디까지 생성할 수 있는지, 내가 보낸 이미지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까지 한 번에 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거니까요. GPT랑 제미나이 중에서 난 뭐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GPT나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다른 AI는 어떻게 결과물을 내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그 결과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AI에게 정말 많이 자주 물어보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직장 동료나 혹은 친구들, 뭔가 가족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 혹은 내가 뭔가 고민이 될 때마다 제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예시 질문은요, 나는 직장인인데 직장 동료와 같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 근데 얘가 자꾸 일을 미뤄서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질문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복사해서 챗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리긴 했는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gpt.com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질문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질문할 때 로그인 안 하셔도 질문은 가능하지만, 로그인 안 할 경우 내가 대화했던 그 기록들이 다 없기 때문에 가급적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미나이도 한번 볼게요. 제미나이 역시 이제 무료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왼쪽 위에 눌러보시면 2.5 플래시라고 해서 이게 무료 버전이고요. 2.5 프로 버전, 무료에서도 가능하지만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 버전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료 버전 비교이기 때문에 플래시와 GPT 기본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을 챗 GPT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질문을 제가 제미나이에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GPT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을 GPT한테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GPT의 결과물을 쭉 한번 내려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 갈등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공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방법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폭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라,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어떤 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공동 책임을 강조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요청을 문서화해라. 이거는 조금 구체적인 솔루션에 가깝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사나 팀 리더한테 얘기를 해서 중재를 요청해라. 다만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내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B에게 보낼 예시 메시지나 이메일이 필요하면 구성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제미나이의 결과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쭉 한번 내려보면 1, 2, 3 제미나이는 5가지가 아닌 3가지를 솔루션을 주고 있고, 얼핏 한번 봐도 한 가지의 답변이 좀 긴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GPT는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은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있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라고 하면서 챗 GPT처럼 이제 공감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솔루션이 나와요. 1번 솔루션.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고, 아래쪽에 최근 B님께서 맡으신 업무 자료가 조금 늦어져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의 상황과 필요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말로 전달해야 되는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챗 GPT 결과물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조금 읽어보면 챗 GPT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 하기에는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아까 GPT는 지난주에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전체 일정 조정이 필요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해줬고요. 제미나이는 맡으신 업무 자료가 좀 늦어져서 제가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공손한 느낌이 있어요. 챗GPT의 어떤 결과물들은 조금 더 문제 해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화체, 실질적인 느낌이 저는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업무 분담과 기한 재조정을 논의해봐라. 이제 먼저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한 다음에 그 대화 내용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정해봐라. 그리고 그 조정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방법들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요청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청을 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해야 도움이 많이 되는지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아까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한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제미나이는 실제 그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가 좀 고려를 해줘서 좀 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제미나이가 유용하다. 근데 한눈에 나 뭐 해야 되지? 딱 파악해야 될 때는 GPT가 좀 더 유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다만 이제 저는 GPT를 쓰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답변이 나와야 업무의 효율도가 막 확실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려고 제가 추가 질문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이디어 제시입니다. 저도 일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뭔가를 시작해야 될 때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물어본다거나, 혹은 난 직장인이야, 난 집에 있어 이러면 부업 아이디어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부업 아이디어를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질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나는 40대 아기 엄마야. 이전에는 교육기관에서 책 만드는 일을 했었어. 지금은 육아를 하느라 일을 좀 그만뒀는데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벌고 싶은데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업 아이디어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근데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고 너무 어렵진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 하나 있어요. 포화 상태인 분야를 제외해 달라고 했어요. 포화 상태인 분야를 제외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에 들어가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한 질문을 제미나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챗 GPT랑 이제 제미나이 비교했을 때 이제 출력하는 속도도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둘 다 비슷하게 무료 버전은 빠르게 뽑아내기는 하는데 중간에 오류 걸리는 건 제미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번에도 챗 GPT 무료 버전 답변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이디어를 같이 제안할게. 다만 포화된 시장인 단순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리셀링 같은 건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덜 포화된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를 제시할게 라고 했어요. 쭉 한번 내려보면 1번 디지털 제품 제작, 2번 온라인 클래스, 3번 블로그와 디지털 제품을 연계해라, 4번 육아 소모임과 클래스 운영, 그리고 5번 출판사 작가 대상 원고를 정리하는 거라고 해서 총 5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제품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육아라던가 가계부, 시간관리, 육아일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제품으로 만드는데 PDF나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한 번 만들면 계속 팔 수가 있고요. 추천하는 이유는 당신은 육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육아하는 엄마라고 했죠. 그래서 콘텐츠 제작, 책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최적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 하루에 5개를 팔면 월에 75,000원을 벌 수 있어서 그런데 5,000원짜리 육아 템플릿을 하루에 5개 판매했을 때 월 75,000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월에 5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걸 제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연계해서 매출을 더 늘릴 수 있다. 이 부분은 뭐 금액을 사실 늘리거나 개수를 늘리면 내가 버는 수익을 늘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제시한 거랑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좋았던 거는 나의 경험치를 반영한 부업을 제시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읽어보시면은 육아랑 그리고 클래스 혹은 글쓰기랑 연계된 그런 부업들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추천하는 부업을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부담이 없으려면 디지털 템플릿부터 하시고요. 글쓰기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 블로그랑 디지털 상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소모임과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질문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제시를 할 수 있고, GPT가 아까부터 굉장히 특징적인 요소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답변을 줬는데 너 이 다음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해줄게 라고 그 다음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가 혹은 뭔가를 하다 보면 얘한테 뭘 시켜야 될지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GPT는 그 답변을 자기가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그냥 골라서 그거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재미나이 답변이에요. 육아로 바쁘신 와중에 라고 하면서 공감을 먼저 해주고 있고, 부업 아이디어 하나, 2개, 3개, 4개, 이제 이번에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도요, 하나에 대한 답변이 아까 GPT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부업 아이디어고요. 50만 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콘텐츠 자료 제작. 이거 비슷하죠? 여기서의 장점이 나와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아까 GPT랑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화 상태 여부까지 나와 있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분명히 금액 설정을 했는데 금액에 대한 내용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디오 콘텐츠라고 되어 있어요. 오디오 콘텐츠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장점과 주의사항 포화 상태 여부가 되어 있고, 도서 리뷰라던가 육아용품 맞춤형 기획 콘텐츠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물론 사람마다 선호하는 아이디어나 방향성이 달라서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느끼기에 뭔가 이 카테고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재미나이인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돼? 라는 걸, 혹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부분에 맞춰서 생각했을 때는 챗 GPT가 훨씬 더 컴팩트하게 이걸 어디에다 파세요? 크몽이나 숨고를 이용하세요. 이런 답변들이 실질적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아쉬운 부분은 수익 구조, 그러니까 제가 부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 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축약이 되어 있고 아이디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고요. GPT 부분에서는 사실 이 수익 구조랑 아이디어를 같이 가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약간은 평이하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왜 제미나이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냐면 제미나이가 제시하는 방식이 제가 생각 못했던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제미나이를 선호했었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미나이 답변 보면은 추가 팁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아까 GPT에 있었던 이 추가적인 답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뭘 질문해야 되지? 이거는 알아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를 처음 사용한다 이러면 GPT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최신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최신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챗GPT는 최신 정보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되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는 GPT가 웹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사실 제미나이 못지않게 최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유튜브 사용자 연령대별 선호 분야를 분석하고 50대가 가장 선호하는 유튜브 채널 3개, 그리고 그 인기 요인을 알려줘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T에 질문하고요. 제미나이한테도 질문을 합니다. 엄청 빠르게 답변이 나오고 있죠. 내려보시면 연령대별 유튜브 선호 분야 GPT입니다. 10대부터 이렇게 표로 한눈에 보여줘서 굉장히 가독성이 좋고요. GPT가 확실히 한눈에 파악하기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 눈으로 글자 읽는 것도 일이잖아요. 여기 중에 제가 50대 강조했기 때문에 50대는 이런 선호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시그널이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보면 뉴스 기사로 연결이 됩니다. 웹 검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거를 주장할 때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같이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한번 보면은 날짜가 24년 11월 26일이에요. 저는 25년도 거를 제시했는데 11월 26일이니까 유사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얘기한 그 최신성이 반영은 조금 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채널 3개를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컨텐츠와 특징, 인기 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 출처 부분을 누르면 각각 어떤 출처에서 근거에서 이 답변을 만들어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GPT의 정말 큰 강점이다 혹은 개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무료 버전인데도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되네요. 자, 다음은 제미나이 무료 버전입니다. 제미나이는 이번에도 줄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줄글이 싫다 이런 분들은 제미나이에 약간의 장벽은 있을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잘 분석을 하고 있고요. 50대의 채널, 카테고리를 분석하고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 GPT 같은 경우에는 딱 3개의 채널을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관련된 채널, 카테고리 관련된 채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요인이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고 GPT랑 다르게 링크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제시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내용이 없다. 근거 내용을 다시 물어봐야 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 3개를 물어봤는데 사실 그 3개를 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알려주고 그 안에 있는 채널들을 제시한 방식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라서 여러분 생각은 다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의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렇게 비교하니까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GPT가 좀 더 요청한 거에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미지 생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냐 안 하냐부터 알아볼 건데요. 먼저 챗GPT도 무료 버전, 제미나이도 무료 버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비롭고 밝은 동화 같은 이미지의 느낌을 만들어줘. 고양이와 강아지가 나왔으면 좋겠고 원색을 주로 써줘. 챗GPT에 요청을 하고요. 제미나이에게도 요청을 합니다. 자, 제가 2개를 요청을 했는데 GPT는 아직 안 나오고요. 그 사이에 제미나이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속도로 따지면, 이미지 생성 속도로 따지면 제미나이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제미나이는 지금 뭐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자, 제가 요청한 거 전체적으로 신비롭고 밝은 동화 같은 이미지에 강아지랑 고양이가 등장했으면 좋겠고 원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게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나비까지 그려줬네요. 제가 요청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여기서 수정사항도 반영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는 없었으면 좋겠어. 나비를 이미지에서 제외해. 과연 제미나이가 수정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아직도 GPT는 이미지 생성이 안 되고 있어요. 와, 아까 이미지에서 정확하게
나비가 빠진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료 버전 이미지 제작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제미나이가 좋은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챗GPT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 생성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챗GPT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 이미지 생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죠? 그래서 프로 버전에서만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료 버전 챗GPT는요, 텍스트 기반 질문과 답변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면요, 리스트에서 제가 아까 질문했던 이미지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GPT로는 이미지 생성이 불가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 생성 개수에 제한이 있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오, 제한이 있대요. 특정 개수 이상을 생성하면 오늘은 더 이상 이미지를 만들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24시간 이후에 초기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개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네요. 무제한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대략 몇 개 정도 제작하는 무료 버전에서.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 왜 반말로 질문하냐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반말로 질문하든 존댓말로 질문하든 얘의 답변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제미나이 무료 버전으로는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사실 저는 지금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다 GPT랑 제미나이한테 물어본다. 유료 버전은 100개에서 150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챗GPT와 제미나이한테 주고 이 이미지를 한번 분석해 보라고 할게요. 플러스 눌러서 사진 및 파일 추가, 이미지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 이미지의 상품이 어떤 건지 알려줘. 그리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볼게요. 그런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GPT 4.0의 무료 플랜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채팅에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계속하려면 4.0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첨부 파일, 이미지를 넣었잖아요. 이거는 유료 버전에 사용되는 거라서 일부, 그러니까 한 2-3개 정도는 사용이 가능한데 계속해서 사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 분석 기능을 사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보시면 이 이미지는 로지텍 무선 마우스고요. 이거는 M350 모델인 것 같대요. 자, 한번 보면은 M240이거든요. 일단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M350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알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이따 제미나이한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모델일 가능성이 높고 색상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모델명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하단에 스티커나 배터리 커버 안쪽을 확인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챗GPT가 일단 무료 버전에서 이미지 분석이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제미나이입니다. 얘는 또 영어로 얘기하고 있네요. 왜 갑자기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한국말로 번역. 얘도 350 무선 마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50이 요즘 버전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GPT에 비교하면 얘는 좀 답변이 간략하죠. 하지만 이 제미나이에서 이미지 분석하는 것들은 GPT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GPT의 그 결과물은 유료 버전의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에서는 2-3개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비교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이미지를 주고요, 여기가 어딘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 및 파일 추가, 그리고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공간이 어딘지 알려줘, 그리고 추가 정보도 같이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도 동일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 이미지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를 보여주고요. 이 빨간 배너에 이 문구를 보니까 확실합니다. 여기 개요가 나와 있고 특징, 관람 포인트,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 물어볼게요, GPT한테. 너의 답변은 유료 버전 답변과 동일해?
아, 지금 내 답변은 GPT-4 기반, 그러니까 유료 버전의 답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무료 버전에서는 지금 이미지 인식이 두세 개 정도 가능하지만 유료 버전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미나이 무료 버전 가보면 여기도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둘 다 정확하게 답변을 주기는 줘요. 다만 GPT는 방금 보셨듯이 조금만 하면 바로 도달이 되면서 더 이상 사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주로 사용하는데 무료 버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압도적으로 현재는 제미나이가 좋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료 버전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어디가 더 나은지는 그건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이 두 개의 AI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도 오늘 써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에 각각 장점이 있네 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필요할 때는 GPT를 쓰고 또 다를 때는 제미나이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유료 버전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비교해보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용한지를 판단해서 결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 혹은 내가 너무 어리다 이런 것과 저는 AI의 사용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AI 사용법을 알려줘서 숙제를 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AI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서로 각자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나누는 과정에서 또 다른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